아이 둘을 낳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육아수당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잠적 6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입양을 고려하다가 출생 신고부터 먼저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쳐 41살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항공사 승무원이던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아이를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해 6달 동안 경찰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직접 서류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뒤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고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수당까지 모두 4,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류 씨가 출생 신고한 첫째 딸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류 씨는 지난 2월 잠적했습니다. 법무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계획했는데 입양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고 출생신고는 당연히 입양이 될 줄 알고 우선적으로 해놓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직원이 허위 출생신고 사실을 알아챌까 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정적 수입을 갖고 있던 류 씨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고 7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숨겨온 점에 주목해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4과목으로 확대할지 전 과목으로 확대할지 두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오는 31일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까지 모두 마쳤지만 의견 접근은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모두 4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까지 7개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두 가지 안입니다. 당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절충안은 없다며 양자택일 방침을 밝혔습니다. 발표 다음 날 열린 수능 절대평가 첫 공청회. 교육부가 수정이나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는 바람에 절대평가 확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 대립만 드러났을 뿐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일었고 마지막 4번째 공청회까지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견 접근은커녕 찬반 논란과 여론 분열만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63%는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 과목의 5등급 절대평가를 주장했고 교총은 절대평가로 치르되 공통 과목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일선 학교의 진학 진로상담 교사협의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개편안이라며 아예 수능을 자격시험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잘못된 내용인 것이죠. 최근 여권에서도 수능 개편을 아예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오는 31일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주부님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4배나 될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경비와 청소 같은 인건비 영향이 컸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배 씨는 요즘 관리비 청구서 보기가 겁납니다. 지난 6월 관리비가 22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 2천 원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와 경비 등에 쓰이는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말 한 푼 한 푼 모아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관리비가 인상되니까 이게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는 5년 전보다 24.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의 4배 수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상승엔 인건비 상승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청소비는 37%, 경비비는 24%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원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비원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다른 직장도 구하기 또 힘들고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일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커질수록 관리비 책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87.4%인 700여 곳의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의 개선 권고만 따라도 가구당 관리비를 4,000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노람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의 전령 황화코스모스가 들판을 따라 흐드러지게 펴 절정을 이룬 건데요. 황화코스모스는 흰색과 분홍색을 띠는 여느 코스모스와는 달리 늦여름부터 피기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을 향기를 머금은 황화코스모스가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고객센터입니다. 최근 부작용 논란을 빚은 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환불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가 어제 오후부터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릴리안 전 제품을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병원에서 대체 의학인 침술로 몸이 불편한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등에 뜸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려견은 침을 맞고 시원한지 진료용 의자에 앉아 편하게 기대고 있는데요. 중국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이 동물병원은 척추나 신경계 이상으로 몸이 불편한 반려동물에게 침술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병원은 지난 4년 동안 2,0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에게 침술 서비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옷을 갖춰 입은 남자가 책상에 마주보고 앉은 상대를 자기 쪽으로 힘껏 끌어당깁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열린 손가락 레슬링 대회 현장인데요. 17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이색 대회는 체급이 비슷한 참가자끼리 책상에 앉아 한 손가락에 묶은 가죽 고리를 당겨 승부를 겨루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손가락에서 피가 나거나 피부가 찢어지기도 할 만큼 격렬한 경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콘 뉴스였습니다.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도박업체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돈 10,000원이 아쉬운 무직자들이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빌라 한 곳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가정집. 경찰이 이곳저곳을 들추자 책상 위 수건 밑에서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37살 장모 씨 집인 이곳에서만 비슷한 서류가 뭉치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201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이름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40만 원씩 쳐준다는 말에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명이 선뜻 응했고 장 씨는 이들 명의로 유령회사 120여 곳을 세웠습니다. 이후 장 씨는 회사 이름으로 3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든 뒤 도박업체에 통장 하나당 150만 원씩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제공한 대포 통장이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우 월세처럼 한 달에 150만 원씩 추가로 받아 1년 반 만에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장 씨는 대포 통장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자 설립 절차가 간단한 유한 회사를 세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자본금 없이도 누구나 혼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이사회나 감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무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적으로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걸 감사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유한회사 설립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택한 거게 된 겁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장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58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